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용입니다. 인재 공급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립대 역할을 하겠다. 지난 2019년 국립 창원대 총장으로 당선된 이호영 총장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달 4년의 임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호영 창원대 총장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면 길다, 뭐 짧으면 짧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립창원대 제8대 총장의 임기가 이번 달 24일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소회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어떠십니까? 네,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창원대학교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지역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싶고요. 저를 믿고 저와 함께 해주신 창원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8만 5천 동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창원대학교와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큰 발전은 이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조그마한 변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총장 혼자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총장님과 주로 좀 나눠볼 말씀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교육 관련된 아이템들, 이슈들 좀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대학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총장님 재임 중에 국책 사업을 비롯해서 한 3천억 정도의 신규 재정 확충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선생님? 네, 제가 취임하고 나서 2019년 10월 달인데요. 지금까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약 한 3천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연구비까지 더하면 한 4,50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국립대학이나 또 사립대학이나 이 재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재정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캠퍼스 혁신파크인가요? 네. 여기 파크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기존의 캠퍼스였던 개념을 좀 바꾸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요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대학교가 이제 국책 사업을 유치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사업 예산 규모가 한 55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3개 부서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학이 이제 부지를 제공하고요. 나머지 부서에서 건축비를 제공해서 지역의 혁신 허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혁신기업 약 한 200개를 유치를 해서 창원시와 경남도의 미래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은 창원대학교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창원시와 경남도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 포커스 경남 스태프들이 창원대 학생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사전에. 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학생들이 총장님을 뭐 빛호영이라고 부르거나 창은우, 예, 이건 창원대 차은우의 중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거는 조금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불린다는 별칭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명을 이제 들으시는 거 보면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학생들과 소통을 잘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또 반증일 수도 있어서 어떤 비결이 좀 있으신지 학생들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네, 특별히 비결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먼저 창은우에 대해서 말씀 좀. 아마 연예인이 들으시면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아마 왜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별명을 붙여서 애칭으로 이렇게 불러주는지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총장이
좀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예. 무엇이든지 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정책을 많이 해주는 것을 학생들이 좀 느끼지 않았나.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 고마움의 표시다. 저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분한 얘기고요. 저는 그래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자존감이 있는 창원대생으로서 대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제 정책 목표였습니다. 예. 물론 교육과 연구가 중요합니다만 교육과 연구도 우리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위주로 모든 정책을 맞췄고 그 첫 번째로서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의 교육 공간과 그리고 문화 공간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 학생회관이라든지 도서관, 그다음에 실내외 스터디 카페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최고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 그 결과 학생들이 이제는 우리 창원대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후 3시, 4시 되어도 학생들이 캠퍼스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특히 학생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관이라든지 과거에는 학생회관에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썰렁했었는데 지금은 학생회관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붐비고 있고 또 도서관을 가도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열람식의 독서실 형태의 도서관은 이제 없습니다. 네. 여기에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어서 도서관에 가면은 이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취업 상담이라든지 여기에 많은 세미나라든지 또 작은 공연이라든지 또 맛있는 먹거리라든지 또 커피 향기가 늘 감도는 맛있는 카페테리아라든지 그다음 또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쉬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도 대학생 할 때 좀 자고 싶은데 마땅히 잘 곳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서관 전층에 있는 휴게실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랬더니 학생들이 많이 도서관을 찾고 거기서 모든 생활을 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하게 됨으로 해서 예. 아마 학생들이 이런 데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장님 저기 의대 설립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창원대 이야기가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건 사업이었고 그래서 국립창원대학교에 이제 의대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우선 이게 어떤 배경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얘기였나요? 네,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199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31년 정도 되었죠. 예. 우리 창원대학교가 지역의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작된 것이 정말 오래되었고 시민과 함께 같이 노력해온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의대 설립 문제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것이 우리 창원대만을 위한 의대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우리 창원시밖에 없습니다. 네. 또 전체 의료 인구 대비 그다음에 전체 인구 수로 봤을 때도 의과대학 수가 적은 데가 우리 경남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우리 창원대학교가 국립대학교로서 의대 설립에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아쉽게도 창원의대라고 하는 것은 창원대 의대 설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를 통해서 아신 바와 같이 우리 경남만 유일하게 2군데에서 의대 설립 유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힘이 분산되어서 유치 활동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것이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원 국립대에 의대가 신설되려면 의대를 신설하는 거에 대한 의지만을 밝혀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의사 단체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정부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게 같이 움직여야 이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을 해 오신 것이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좀 거두셨는지가 궁금해요. 예. 네, 많은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의대 정원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요. 여기에 예. 맞춰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의사협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캠페인, 그다음에 광고 홍보, 또 골기대회, 지역 국회의원 여론조사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국의 5개 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공공의대 설립 운동을 같이 했고요. 세미나도 했고 포럼도 했고 국회 토론회도 함으로 해서 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나 국회나 전국의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또 연구 보고서 용역도 맡겨서 그게 당위성에 대한 연구도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의대 설립 문제는 단순하게 의대를 신설하느냐, 그다음에 기존 의대 정원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급 환자가 생겨도 응급실에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돌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 뉴스로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공공의료가 무너져서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지역민들이 진료를 못 받는 일도 있습니다. 예. 또 모든 의사들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향해서 지역이나 군 지역에서 의사들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대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단순히 의대 정원만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졸업한 의사들이 또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죠. 예. 그래서 공공의과대학이라는 것은 국립대학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창원대학교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전국의 5개 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사관학교와 같은 의미입니다. 국가가 교육비를 대주고 여기서 졸업한 의사들은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그런 의과대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적극적인 제도가 없이는 단순히 의대를 만들어 봐야 우리 경남 지역의 낙후 지역의 공공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한 지역 쏠림과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해서 의료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합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도 예.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우리 경남 도민들과 창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총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또 공공의료란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100번 이해가 되고요. 네. 또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의사수 부족이라든가 인프라 부족 때문에 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누가 봐도 해야 될 사업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왜 안 되는 걸까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총장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관심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심 부족? 정책 어젠다에서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의사협회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이 분야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것이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제 의대를 신설하느냐 정원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 전체를 한 번이 다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사협회의 어떤 그 동의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분야의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보험 체계, 그다음에 종합병원의 근무 형태,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어떤 지원 제도, 수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건의료 직종 간의 갈등, 네네. 뭐 의사나 간호사 얼마 전에도 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의료 직종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세계 10위의 선진국에 걸맞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미루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의사협회의 동의만 받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차제에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우리 정치권에서나 또 정부에서나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단순한 그 정원을 늘린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말씀 들어보니 너무 얽혀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더 어려워 보입니다.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러니까 의지를 좀 가지고 좀 추진하면 솔직히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더욱더 지역사회에서 좀 똘똘 뭉쳐서 의지를 좀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총장님께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취임 초기에 인재 공급에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지 않겠다. 예, 국립대학이 좀 더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어떤 부분들을 그동안에 역점적으로 좀 추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역의 인재를 이제 양성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학만이 그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자체, 산업체, 대학 모든 분야가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밭을 갈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약도 치고 해야만이 좋은 풍성한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우선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대학이 우선 교육 과정이라든지 산학협력 분야를 과거와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업은 이거는 봉사단체나 기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업의 이윤이 보장되는 활동 내에서 산학협력을 할 것이고 산학협력에 있어서 대학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기업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차원의 많은 중소와 중견 기업들이 우리 대학과 함께 대학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안하도록 했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도 이제 가만 앉아서 대학에서 양성하는 학생들만 받아서 선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함께 교육을 하고 또 교육비도 좀 대주고 장학금도 대주고 또 현장 실습도 시켜주고 해서 실용적인 인재를 함께 양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은 기업은 실습을 좀 해달라 해도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귀찮은 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부담도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현장 실습을 그냥 가서 학생들에게 임금도 페이 안 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표준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의 75%를 기업에서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또 보험도 들어줘야 됩니다. 예, 예.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더욱더 실습을 안 받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더욱더 학생들은 현장 실무 경험을 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로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면서 인재를 함께 양성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자는 뜻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지역대학이 위기입니다.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평소에 이제 갖고 계셨던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지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큰 그 얼개를 좀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위기라는 말도 부족하고 고등교육이 고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14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을 했고요. 대학 재정이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예, 예. 거기에는 고등교육의 R&D 능력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고 대학이 굉장히 자율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재정도 열악하고 자율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을 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경쟁력의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일에 제가 좀 초점을 두고 일을 했는데요. 첫째가 재정의 확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권의 확대였는데요. 첫 번째 재정의 확대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고등교육 특별 해결에서 1조 7천억 정도만 정액된 것으로 맞춰서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1조 7천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교육부 예산 전체가 110조 정도 됩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고등교육 예산이 그중에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87%가 초중등 예산이고요. 나머지가 고등교육 예산입니다. 그중에 고등교육 예산도 국가 장학금을 빼고 나면은 한 15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겨우 대학의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6대4 정도로 고등교육 재정이 6이고 초중등이 4 정도 됩니다. 그것의 언밸런스를 바꿔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은 대학은 우수한 인재가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훌륭한 교육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요원한 현상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율권의 확대인데 자율권도 아시다시피 많은 규제 속에서 대학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해보니까 많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타잔 속에 태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내의 교육 환경은 좀 바꾸고 여러 가지 지원금 좀 늘려주고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 고등교육 경쟁력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대학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재정의 확대와 자율권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대학의 위기 이것은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총장님. 재정과 자율권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어쨌든 지방대학이 앞으로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위기론이 좀 거세게 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학생 수 감소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게 개선되지 않는 한. 네. 근데 대학의 재정과 자율권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과 무관하게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수에 비해서 이제 출생률이 죽어서 대학 입학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 예. 그것에 인해서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든지 퇴출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네네. 예,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막자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수도권에 갈 수 있는 학생과 그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에 의한 아마 구조조정이 저절로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학생이 지원하지 않는 대학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대학교까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 퇴출되는 대학이 퇴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이제 세계 10위권에 맞는 고등교육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뭐 교육 관련된 현안도 그렇고요. 또 우리 지역을 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듣게 됐고 또 의대 유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방송을 통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우리 차원대학교에 아낌없는 성원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총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고요. 혼자 가면 길이 되고요. 또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차원대학교 함께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또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차원대학교 아낌없이 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사랑해 주신 지역민들과 또 차원대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영 창원대 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포커스 경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